바슈헬스의 최근 실적 발표, 단순히 발표된 숫자만 봐서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기 쉽습니다.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거든요. 바로 애널리스트들과의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 속에 숨어있는 진짜 속내. 오늘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통 기업 실적 발표는 뭐랄까 잘 짜인 드라마 같잖아요. 경영진이 준비한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니까요.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각본 없는 드라마, 바로 질의응답 시간이죠.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자, 그래서 준비된 발표는 과감하게 건너뛰고 곧바로 그 뜨거웠던 질의응답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애널리스트들은 도대체 뭘 그렇게 궁금했을까요?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 바슈헬스의 미래에 대한 어떤 힌트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. 자, 역시나였습니다. 애널리스트들의 질문 거의 약속이나 한 듯이 한 곳으로 집중되더라고요. 바로 바슈헬스의 심장이자 핵심 성장 동력인 자입확산이었습니다.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만 보면요. 와, 정말 대단합니다. 무려 16%.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6%나 늘었다는 거니까요.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애널리스트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. 매출은 16% 늘었는데 왜 실제 처방된 약의 양은 9%밖에 안 늘었죠? 이 둘 사이에 꽤 큰 갭이 있는 거잖아요?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? CFO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. 그거 일일성 이벤트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회사가 정부랑 하던 특정 약가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오면서 회계상으로 이익이 한 번에 잡혔다는 거죠. 한마디로 이 거품을 싹 걷어내면 진짜 성장은 한 자릿수 중반 정도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렇게 자입확산의 성장률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봤는데요. 이제는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다가오는 아주 거대한 위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요즘 제약바이오 업계의 가장 큰 화두죠.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. 애널리스트들이 당연히 물었겠죠. 그래서 IRA 때문에 얼마나 소매를 봅니까? 경영진의 답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자입확산, 약가 인하 협상 대상 맞고요. 협상은 끝났습니다. 그리고 전체 판매량의 약 30% 정도가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거라는 거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CFO가 시장을 안심시키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. 물론 IRA 영향이 있죠. 하지만 2026년, 27년 전체 실적을 평균 내보면 2025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. 이 말은 즉, 자입확산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업들이 잘 받쳐져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을 거다. 이런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. 자, 그럼 자입확산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고요.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회사 전체의 연간 실적 전망, 즉 가이던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.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회사가 연간 목표치를 전부 다 올렸습니다. 매출, 이익,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모두 상향 조정한 거죠. 하지만 예리한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죠. 또 한 번 질문이 들어옵니다. 아니, 3분기에 이렇게 잘했는데 목표치 올린 게 너무 짠 거 아닙니까?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.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? 맞습니다. 또다시 그 일회성 이익 이야기가 나옵니다. CFO가 말하길 3분기 실적에는 일회성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4분기에도 그만큼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. 라고 선을 딱 그은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좀 더 먼 미래를 봐야 합니다. 2028년이면 자입확산 특허가 만료되거든요. 그럼 그 다음은 애널리스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회사의 다음 먹거리, 즉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향했습니다. 그리고 그 모든 기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. 바로 레드씨. 간질환이 심해지면서 생기는 심각한 뇌합병증을 막아주는 약인데요. 만약 성공한다면 정말 엄청난 블록버스터 신약이 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. 자,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날짜는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. 2026년 초. 바로 이 레드씨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임상시험 결과가 나옵니다. 그야말로 회사의 미래가 걸린 모 아니면 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.
자, 마지막으로 질문의 방향은 신약 개발 같은 구체적인 아이템을 넘어서 회사의 더 큰 그림, 즉 장기적인 전략으로 옮겨갔습니다. 돈은 어떻게 쓰고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는 거죠. 경영진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. 돈 벌면 뭐부터 할 거냐는 질문에 1순위는 무조건 빚 갚기, 2순위는 사업에 재투자하기, 그리고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건 한참 뒤인 3순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. 그러자 한 애널리스트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합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죠. 그런데 아까 그 정부 프로그램 도대체 왜 나온 겁니까? 바로 자입학산의 매출을 부풀렸던 그 전략적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파고든 겁니다. 회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. 복잡한 정부 채널을 거치는 대신 우리가 직접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빠르고 확실하게 돕겠다. 예를 들어 이전에는 30일치 약을 받았다면 이제는 90일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.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높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을 높이는 그야말로 윈윈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. 자, 오늘 질의응답을 쭉 들어보니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? 바슈엘스는 지금 현재의 이익은 최대한 쥐어짜내면서 동시에 다가올 미래의 큰 파도를 넘기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 딱 그런 모습입니다. 2028년 자입학산의 시대가 저물었을 때 과연 이 레드씨라는 구원투수가 성공적으로 등판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그동안 회사가 취하는 여러 전략들이 과연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기에 충분할까요? 오늘의 질의응답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.